7번부터 12번까지 분석하겠습니다. 그는 학생이 아니다 라는 문장은 몇 어절이죠? 그는 학생이 아니다. 3어절이 됩니다. 성분은 몇 개? 3개. 단어별로 나눠볼게요. 단어로 나눈다면 그는 학생이 아니다 해서 단어는 5개가 됐네요. 5단어, 단어가 5개입니다. 품사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그라는 것은 남자인 그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거라서 대명사입니다. 느는 역시나 보조사죠. 그가 학생이 아니다 해서 주격조사 가가 올 자리에 보조사 는을 넣음으로써 그는 학생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학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가 되겠고요. 이때 주격조사 이가 왔기 때문에 학생이가 주어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필수 성분, 주성분 4개가 있습니다. 주성분 4개 중에서 자, 문장의 주체인 주어와 서술어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 그리고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풀이해주는 서술어가 필수 성분인데요. 이때 서술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보어라는 게 하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만큼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외우기 좋아요. 딱 2개의 서술어만 보어가 필요한데요. 그 2개의 서술어가 바로 뭐냐면 이 서술어 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 아니다. 이 서술어 2개만이 보어가 필요합니다. 이 이는요, 학생을 보어로 만들어주는 주격조사처럼 생겼지만 보어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복격조사라고 부릅니다. 자, 아니다라는 품사가 뭘까요?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동사, 형용사 헷갈려요. 이럴 때 3가지 원칙입니다. 명령형으로 바꾸어서 아니어라. 자, 그리고 청유형으로 바뀌어서 아니자, 현재형으로 아니는 어색하죠? 그러면 아니다는 품사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분 분석 7번 성분 분석 하겠습니다. 7번 문장에 서술어 아니다가 있네요.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누가 무엇이이기 때문에 몇 자리 서술어인가요? 아니다는 2자리 서술어입니다. 그는이 이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이 있고요. 학생이는 서술어 아니다를 보충해주는 보어가 되겠고요. 아니다는 이 문장을 끝마쳐주고 풀이해주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8번 문장 갑니다. 어절 나눠볼게요. 그녀는 과학자가 되었다. 몇 어절이죠? 3어절입니다. 단어 몇 개인가 볼까요? 그녀는 과학자가 되었다 해서 5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사는 5개, 성분은 3개로 구성된 문장이 되겠네요. 자, 품사 분석부터 할게요. 자, 그녀는 여성을 대신 가리키는 말로 그와 대조되는 대명사이고요. 자, 느는 역시나 보조사죠. 그녀가 과학자가 되었다의 자리 주격조사 가 자리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옴으로써 과학자가 된 사람이 그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는을 넣은 거예요. 자, 과학자는 여러분들 과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니까 명사죠. 자, 명사인데 이때 또 주격조사 가가 옴으로써 이 문장은 주어가 2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 보어가 필요한 여러분 서술어는 되다, 아니다 중에 지금 되었다는 되다죠. 그래서 되었다라는 것은 보어가 필요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가 되는 거죠. 되었다는 것은 자,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명령형, 청유형 바꿔볼게. 되어라,
되자. 너무너무 자연스럽네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 너무 자연스럽죠? 되는 현재형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성분 분석 8번 하겠습니다. 8번 문장의 성분은 그녀는 그녀가 이 문장의 주체인 주어가 되겠고요. 되었다 앞에 오는 과학자가는 보어가 됩니다. 그리고 되었다는 아까 쌤이 말했죠. 동사이면서 문장을 풀이해주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9번 문장입니다. 그 동물은 고양이가 아니다. 일단 어절부터 나눠볼게요. 몇 어절? 그 동물은 고양이가 아니다 이니까 어절은 총 4어절입니다. 따라서 성분도 4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자, 품사 분석합니다. 그 동물은 고양이가 아니다. 이때 여러분 조심할 게 이 그의 성분이 품사가 뭔지 여러분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7번 문장에서 그는에서 그 뒤에 보조사 는이 와서 그는 남성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 또한 대명사 아닙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형사에 대해서 쌤이랑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기 봅시다. 관형사는요. 품사 관형사입니다. 단어 관형사. 관형사가 하는 일은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한다면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체언은 주로 명사와 대명사와 수사이고요. 얘네들은 주로 문장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형사 중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성상관형사라고 해서 단어 자체가 관형사인 애들이 있어요. 자, 너에게 새 책을 줄게 할 때 새, 헌 모자는 낡았어 싫어요 할 때 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할 때 모든,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할 때 어느. 이런 애들은 관형사입니다. 단어 자체가 관형사예요. 이번에는 지시관형사라는 게 있는데요. 대명사랑 매우 헷갈려요. 그, 그녀, 나, 너, 우리 같은 것들은 대명사잖아. 그런데 지시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지시해준다, 수식해준다 해서 지시관형사인데 주로 이, 그, 전데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동물이, 저 동물이, 이 동물이 할 때 동물을 꾸며주는 체언을 수식하는 이그저예요. 이 그 저는 말하는 사람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애인이에요 할 때 이는 내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청자, 듣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사람. 저 사람은 화자와 청자와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지시관형사 이그저가 있고요. 이번에는 수관형사가 있는데 얘는 수사랑 헷갈려요. 볼까요? 자, 수사가 뭡니까? 숫자, 순서죠.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얘네들이 수사인데요. 수관형사는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해 주는데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서 두 사람, 한 사람처럼 이렇게 체언인 명사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얘는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인 겁니다. 뒤에 조사가 붙으면 대명사, 조사가 붙지 못하고 뒤에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7번에서는 분명히 뒤에 조사가 왔기 때문에 이 그가 대명사가 되지만 9번은 보십시오. 그 뒤에 조사가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체언, 명사, 동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얘의 품사는 대명사가 아닌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수식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수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형사인 거예요. 자, 동물은에서 동물은 명사죠.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고요. 은은 그 동물이 고양이가 아닙니다 해서
주격조사 이가 올 자리에 보조사 은이 대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동물이 그것만큼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보조사 은이 주격조사 이를 대신해서 온 겁니다. 이번에 고양이가에서 주격조사 가가 한 번 더 쓰여서 주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서술어가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오는 것은 이 가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 즉 고양이를 보호로 만들어주는 복격조사라는 건데, 고양이는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고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어로 만들어주는 복격조사가 쓰였고요. 아니다는 아까도 말했죠. 아니자, 아니어라, 아니는 이상하잖아. 따라서 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자, 10번 문장을 어절로 나눠본다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해서 사어절이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싶다가 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싶다는 되고 싶다에서 되고를 도와주는 보조 용언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북한 말과 남한 말 비교할 때 본용언, 보조용언 해서 이 되고가 본용언이고요. 쉽다가 보조용언이라서 두 개 다 합쳐서 서술어예요. 4개의 어절입니다. 단어로 나눠보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해서 총 단어가 6개가 쓰였네요. 6개의 단어가 쓰였으니 품사도 6개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분은 사어절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까 본용언, 보조용언 합쳐서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1, 2, 3 4어절이지만 성분은 3성분이 됩니다. 성분 3개밖에 없습니다. 되고 싶다가 묶여서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품사부터 분석할게요. 나 대명사죠. 는 보조사죠. 연예인 명사죠. 이는 자 여러분 되고 싶다 앞에 왔으니까 연예인을 보호로 만들어주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되다 아까 뭐였죠? 되자, 되어라니까 얘는 동사죠. 근데 싶다는 여러분들 욕망이거든요. 욕망은 움직임이 아니라 상태, 감정이잖아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싶다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품사 말고 성분 분석으로 갈게요. 자, 18, 9, 7, 8 어머 9번은 성분을 내가 분석을 안 했군요. 9번부터 볼게요. 그 관형어죠. 관형사인 그는 동물인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형어로 쓰였고요. 동물은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고양이가는 보어가 되겠고요. 아니다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10번 나는 주어죠. 연예인이 되고 싶다니까 보어죠. 자, 아까 되고와 싶다는 어절은 아니지만 본용언, 보조용언으로서 둘 다 서술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싶다가 서술어인 겁니다. 성분이 3개인 겁니다. 사어절이지만 본용언, 보조용언을 합쳐서 서술어로 보는 겁니다. 11번 문장 볼게요. 좀 칸이 부족할 수 있겠네. 어절로 나눠볼게. 넓은 집에 이사하니 기분이 좋다. 몇 어절? 5어절. 그래서 성분은 5성분이 되겠습니다. 단어로 분석해 볼게요. 넓은 한 단어, 집 한 단어, 에, 이사하니 한 단어, 기분이, 기분 한 단어, 이 한 단어, 좋다 한 단어, 실 단어가 되겠네요.
품사가 7개가 되겠습니다. 품사로 나누면 넓은은 집을 수식하고 있지만 품사는 여러분들 그 단어가 가진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변하지 절대 않습니다. 넓다라는 서술어가 형용사가 넓은으로 형태를 바꿔서 집을 수식하게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품사는 절대 바뀌지 않고요. 품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형태를 바꿔서 역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은 달라집니다. 김미애라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김미애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건 김미애 자체인데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 오면 여러분에게 선생님으로 불리고요. 내 역할이 선생님이 되고요. 집에 가면 내 아들의 엄마로 불리면서 엄마가 되고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내 친구의 친구가 돼서 친구야 라고 불리면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지만 나의 역할이 변하듯이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단어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성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문장 성분은 바뀝니다. 넓은은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 집은 명사고요. 애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즉 장소를 가리켜주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고요. 이사하니 이거는 이사하다는 동사로 바꾸겠습니다. 동사입니다. 기분은 명사고요. 이는 주격 조사입니다. 좋다는 좋자, 좋아라, 좋는 이상하죠. 좋다는 것은 명령도 할 수 없고 청유도 안 되고 현재형도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입니다. 나의 마음 상태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성분 분석을 하러 가볼까요? 11번 넓은 여러분 품사는 형용사지만 역할이 은이라고 해서 뒤에 오는 집애를 꾸미게끔 형태가 변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역할은 집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집에는 아까 장소를 나타내서 부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명사 체어는 뒤에 부사격 조사 애를 만남으로써 부사어로 기능하는 거예요. 역할이. 이사하니 이거는 서술어죠. 기분이 주어죠. 좋다 서술어죠. 선생님 그런데 이 문장은 서술어가 2개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이 문장은요, 3개의 문장이 만나서 하나의 문장이 된 거예요. 자,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3명이 있는데 걔들을 골라볼까요? 넓은, 이사하니, 좋다. 얘들은 모두 서술성을 가진 말들이에요. 이 말은 원래는 서술어로 기능했던 문장이 만났다는 얘기거든. 3개가 합쳐진 건데 볼까요? 어떤 문장 3개가 만났는지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집이 넓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2번째, 내가 이사하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3번째 문장은요, 기분이 좋다입니다. 이렇게 좋다, 이사하다, 넓다, 서술어 3개인 3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넓은 집에 이사하니 기분이 좋다 라는 하나의 문장을 만든 겹문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은은 중요한 거는 서술어 넓은은 넓다는 이게 형용사이고 서술어였는데 자,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형태를 바꿔서 부사어인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게끔 형태가 바뀐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2번 문장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어절로 나눠볼게요. 고향의 집에 오니 기분이 좋다 해서 총 5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니 성분도 5개. 단어로 분석해 볼게요. 단어는 고향, 명사죠. 의, 자, 고향을
체언인 고향을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바꾸어주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은은 관형격 조사입니다. 당연히 집은 명사죠.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온이는 문장을 풀이해주는 서술어로 만들어주는데, 자, 우리가 지금 품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다, 여러분, 동작이죠. 동작이니까 당연히 동사이겠죠. 온이는 동사, 기분은 명사, 이는 주어로 만들어주는 주격 조사, 좋다는 문장의 서술어인데, 좋아라, 좋자, 좋는 안 되죠. 좋다는 내 마음 상태의 형용사입니다. 성분 분석 들어갑니다. 12번입니다. 12번 고향의 집을 수식하게끔 해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고요. 집에는 부사격 조사 에 때문에 부사어가 되었고요. 온이는 서술어입니다. 기분이는 문장의 주어인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요. 좋다는 문장을 마지막 풀이해주는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도 서술어가 몇 개죠? 서술어가 2개네요. 뭐뭐? 온이 좋다. 이 문장도 2개의 문장이 만나서 하나의 문장이 된 거입니다. 그렇다면 고향의 집에 오다라는 문장과 기분이 좋다라는 문장 2개가 만난 건데요. 고향의 집에 오다라는 문장, 온이의 주어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계속 집에요, 고향의 집에요, 이게 주어라 하는데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온 대상이 집은 아니잖아요. 장소이잖아요. 그러면 온다라는 이 서술어의 주어는 사실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고향의 집에 오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바뀌겠죠. 나의 기분이 좋다 해서 관형어가 넣을 수도 있겠네요. 관형어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째 장도 설명이 끝났습니다.